세 번째, 경로입니다. 출발지를 알고 경로를 정의할 텐데 여기서 수단이 먼저예요. 수단을 정해야 경로가 짜지는데요. 아까 지도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지도로 치면 버스로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지하철로 갈지, 아니면 내 발도 걸어갈지, 이게 수단이죠. 그 다음에 어느 노선 타고 어디서 환승할지, 이게 경로고요. 커리어로 치면 뭐냐면 수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카드 중에 어떤 직무 역량을 더 쓰냐 덜 쓰냐인데, 경로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강하게 덜 강하게 쓸 거냐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나의 직무 역량 카드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퀴즈예요. 여러분들 그 댓글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벙벙하죠. 그래서 옵션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하나, 보고서는 빠르게 핵심만, 그리고 미팅에서 말로 잘 풀어낸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보고서 자체를 기깔나게 만듭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깔끔하니까 굳이 커뮤니케이션 역량보다는 문서 역량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보고서를 아예 안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왜 써야 하나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회의실에서 카바를 해볼게요. 등등등. 보고서를 아예 안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문제정의, 우선순위 역량이 필요하죠. 세 개 다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3번) (1번) 3번과 1번의 조합. 1번이 맞습니다. 다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문서를 쓰기 싫어하시나요? 김홍락님은 중간 보고는 1번으로, 그리고 파이널 레포트는 2번. 그 팀장님이 아주 좋아하실 분이에요. 보고서의 주제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어떤 기준을 말씀 주셨어요. 다양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카드를 쓰면 되지 않을까? 틀렸습니다. 가장 좋은 수는 뭐냐면요. 상황과 맥락,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가진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 카드, 이걸 싹 다 조합해서 그 순간에 가장 좋은 한 수를 두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기대정렬이라고 부릅니다. 기대정렬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첫 직장이 골드만삭스였어요. 미국 유타주에서 일했는데, 유타주가 어디에 있냐면 중부에 있습니다. 한가운데쯤에 있는데 서부랑 좀 가까운 중부예요. 유타는 이렇게 엄청 뉴욕처럼 큰 도시는 아니고요. 좀 작은, 땅덩어리는 크지만 좀 작은 시골 같은 유타주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대학교 때 미국을 유학생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 영어 실력이 진짜 좋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잖아요. 영어가 4등급이었고, 그리고 저는 언어가 선천적으로 재밌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가 늘 고민이었고, 어떤 이 성실함, 꼼꼼한 이런 저의 주특기를 살려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서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직급이 있는데, 부사장이죠. 킵웨라는 분이었어요. 이 킵웨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뉴요커였고요. 뉴요커, 훤칠하고 스타일이 진짜 좋아요. 그냥 이분이 쓰는 향수와 어떤 그 스타일, 넥타이 하나, 각 잡힌 이 양복까지, 와, 저 사람은 되게 멋있다, 선망할 정도로 되게 멋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특이한 게, 보통 바이스 프레지던트 정도 되려면 50대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40대였고 40대 안에서도 4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야근하고 있었을 때였고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나보다 직책이 진짜 하늘에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갑자기 부르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갔죠.
약간 야근하고 있었으니까 아, 열심히 해라 이런 표현을 해주시려고 그러나 기대 반 두려움 반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킵웨가 뭐라고 했냐면 율, 네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알겠어. 고맙게 생각해. 근데 너에 대한 인상을 의도적으로 남기는 것도 정말 중요해. 어쩌면 많은 경우에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 아, 진짜 이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묵묵히 일하면 된다. 이쪽이 오른손인가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배워오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전부야 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킵웨는 저한테 계속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 용모에 대한 지적질까지 했는데 네 복장 좀 봐라. 집 소파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유타가 굉장히 추워요. 그때 한겨울이어서 더 추웠는데 털기모 고무줄 바지에 유니클로 후리스를 걸쳐 입었고 당연히 화장은 안 했죠. 왜냐면 우리가 고객 부서가 아니었거든요. 사모펀드 자산관리 운영팀이어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일은 없어요. 항상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행정직이지. 근데 킵웨가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고객을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로처럼 보여야 해. 프로페셔널하다는 건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보이느냐도 포함이다. 즉, 저보로 너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아 라는 뜻이죠. 이게 제가 보는 나였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성실함, 꼼꼼함, 열심히 이런 걸로 무장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야근하면서. 근데 주변에서 보는 킵웨가 보는 저에 대한 시선은 그냥 소파 위에서 이렇게 편하게 널브러져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킵웨는 제가 문을 열고 사무실을 나아가는 그 길목까지도 저한테 충격을 줬는데 Remember, impression is everything. 기억해라. 인상이 다다. 보여지는 게 다야.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엔 속으로 정치질을 잘하라는 건가? 못해도 잘하는 척, 그런 척쟁이가 되라는 건가? 처음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킵웨의 이야기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와닿았어요. 킵웨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보이는 것, 즉 임프레션은 내 태도, 의도, 존재감을 담은 프레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드러내야 생기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막 의도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드러내는 방식은 팀마다, 조직장마다, 회사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결과 중심 문화다 보니까 성과랑 개선점을 강조하고 팩트 기반으로 짧게 얘기해야 돼요. 무신사에서는 과정과 관계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 성과, 우리 팀의 성과뿐만 아니라 함께한 옆 부서의 동료들까지도 같이 강조를 해야 돼요. 나는 같은 사람이고 역량도 같지만 회사가 다르고 상사가 다르고 또 조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드러내는 방식들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대정렬인데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결국 남의 시선과 남의 기준으로 회사한테 내가 거기에 다 맞춰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아니요. 기대정렬은 내가 어떤 인상을 남길지를 먼저 정하고 맥락, 상황, 상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카드를 다 조합해서 그 순간 가장 좋은 한 수를 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정렬은 평가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면접, 협상, 승진 미팅, 새 조직장이 왔어요. 원어원도 해야 되죠. 팀 설명도 해야 되죠. 협업도 해야 되죠. 의사결정해야 되죠. 기획서 한 장 한 장 쓰는 그 순간까지도 매일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을이 되느냐, 갑이 되느냐는요. 평가받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매일 모든 순간에 결정돼요. 그리고 그건 내가 설계하는 겁니다. 잠시 그 댓글 보고 갈게요. 다 읽을 수는 없어서